흡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3차 흡연의 경우에는 꼭 흡연자로만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내에 있는 비흡연자가 바깥의 거리에서 그 연기를 맡고 들어온다면 이 또한 3차 흡연으로 번질 것이며 사실상 3차 흡연의 경우에는 국가가 담배 판매를 중지하지 않는 이상에는 3차 흡연을 불가피하게 꼭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조사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이제 국내 여성 흡연율이 14.5%로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2배 정도 높다는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23%로 나왔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공개 여부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이것을 채용하기 위해 흡연 여부를 밝히는 것 자체에서부터 방금 말씀하셨던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하셨던 점에 저희는 부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생활 침해도 이게 지금 비흡연자들의 생명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사생활 침해의 감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비흡연자의 권리만을 내세우고 계신데 흡연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흡연권이란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자유권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채용권의 그런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헌법재판소 판결에 그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앞선다는 예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혐연권이 왜 앞서냐고 하냐면 건강권이 혐연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혐연권이 앞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에게 그 건강권이 있으니까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혐연권과 흡연권 중 어느 것을 상위에 두겠다고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두 권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충돌했을 때 어느 것을 우위에 두느냐에 대한 판결이지 흡연권을 경시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금연구역 지정 등으로 두 비흡연자, 흡연자 권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권리의 접점을 찾아가는 방향이 오히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다해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 계속 지금 채용 뒤에서 금연 클리닉을 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흡연율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채용 뒤에도 계속해서 그 흡연을 금지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또한 그 흡연자에 대한 권리 침해 아닙니까? 저희도 또한 그 지금 흡연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소리로 지금 이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데 채용 뒤에 그렇게 하자는 근거는 우리 주장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는 채용 후에 계속해서 이 금연을 강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연 유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금연율을 올리자는 것이고 또 말씀하셨던 업무 시간 내의 공백의 경우에는 업무 시간 내에 금연을 하는 것의 그런 규정을 저희가 적용하면서 이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권은 충분히 계약 공정의 원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익에 따라서 기업이 이것의 인사권이나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저희가 내세운 계약 공정의 원리에 따라 이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분명히 기업의 채용 권리가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